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을 할 텐데 핵미사일 훈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불안하다고 대피 훈련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으라고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요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주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황교안 체제 등장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자세가 말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해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대책회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가지고 칼 같은 검증을 할 것이다. 마이웨이 임명을 강행하면은 이 정권의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은 기대를 접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통계 중에서 보고 싶은 통계만 그리고 그 통계 해석을 왜곡함으로써 건실한 경제 운운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 말씀하시나? 지난해 5월에는 통계청에서 소득 양극화 통계를 보고하니 통계청장이 경질되었다. 나오는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표 중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핵심 수치는 눈을 감고 있다. 통계 분식 시즌 2다. 통계 부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통계 부정. 문재인 정권 이후에 통계 교과서 새로 쓰여질 것 같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최악의 희대의 권력 거래, 밀실 이합, 패스트 트랙 등등 정말 어려운 투쟁 환경이었다. 이거 선거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에서도 조금씩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다. 지금 다당제 구조로 자리 잡았다. 보수 우파 야권은 분열되었고 일부 야당은 여당과 다름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감시하는데 저희가 힘이 부족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우파 야권이 단결해서 장기 독재 야욕을 막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 지지 정당을 자처하는 일부 야당들이 있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 트랙 강행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지킬 세력으로 의회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 그것이 폭정을 막아 세우고 시장 경제 가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야당에게 호소한다. 50% 연동제, 비례제, 선거제 개편은 좌파 장기 독재 다름없다. 막아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한다. 그러기 전에 본인 주위부터 돌아봐야 한다. 버닝썬 사건 과연 지금 검경이 소식건 수사를 할 수 있나? 관련자가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1년간 근무하며 비리 정보 수집, 민심 파악 업무를 했다고 한다. 측근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딸의 부부 동남아 이주도 의아하다. 사위 취업 관련 의혹도 있다. 청와대는 한 번도 해명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질문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측근 인사들을 감싸도는 정권이 어떤 자격으로 진실규명 수사를 말할 수 있겠나? 조국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달라. 합리적으로 답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정 드라이버가 국면 전환 카드라는 비판밖에 듣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학의 의혹, 장자연 사건 조사 그리고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검찰청법 정신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할 때는 검찰총장에게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놓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무리가 있었죠.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수습 과정에. 그래서 기무사가 따라가서 동향 파악을 한 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했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리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큰 무리를 하면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김학의 의혹, 장자연 사건, 이것은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사망한 장 씨가 2008년 무렵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인데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공소시효 끝나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한들 기소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뭘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법무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러면 진상규명만 발표하고 기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국가가 흥신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끝난 다른 모든 사건도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이 이렇다고 보고만 하고 그 범인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 나라가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습니까? 흥신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가 흥신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청한다는 이 나경원 의원의 비판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비유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발언처럼 또 한 번 더 화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반장은 최소한 공소시효 정도는 합니다. 수사반장이 공소시효 끝난 사건을 수사하다가는 아마 면직될 겁니다. 면직. 대통령이 이 세 사건 다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 지시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좀 공평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를 강력하게 지시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폭로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그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의 폭로가 거의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속도가 늦느냐?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었어야 그게 최소한의 균형 아닙니까? 최소한의 균형. 그리고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니까 특검 한 번 더 하자. 내가 지금 특검 조사 받겠다. 이렇게 나선 다음에 이런 지시를 하면은 그것도 무리가 많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형식적인 균형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어제 어떤 자리에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이분이 1950년대부터 기자 생활을 한 분인데 회고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무리는 어디에 본 것 같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데자뷰라 그러죠. 그게 바로 1950년대 후반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 말기에 이 정권이 무리를 하는, 특히 언론을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난다. 정권의 종말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노 기자의 아주 절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무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